내 스타일은 일단은 아비님은 어딘가에 딱 놓이면 어디까지 가면 되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지를 굳이 부딪혀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상하게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 캐릭터를 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캐릭터들을 한 번씩 다 만져봐야 돼요. 굳이. 그런 거야. 그런데 보통 남들이 좋다 하면 그냥 그거 하나에서 쭉 하면 되잖아. 근데 아비님은 그 한계를 굳이 그걸 한번 몸으로 다 겪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에요. 아비님이 말씀드렸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질은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는 거라고. 내 아들이 막 너무 에너지가 많고 막 뛰어댕기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건방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은 내가 그거에는 물론 무례한 건 혼나야 되겠지만 그냥 에너지 많고 어디 가든 팔팔 뛰어내고 막 하다가 뭔가를 잘 깨트려. 그러면은 원래 그렇게 활발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깨트리지 않도록 아이를 혼내지만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아이를 이렇게 어쨌든 버릇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가두지만 활발하게 뛰어노다가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은 그건 사고지 버릇 없거나 무례한 게 아니잖아요. 버릇이 없다는 건 타인을 향해서 무언가 실수했을 때인데 뛰어다니다가 저 사람이 아끼는 물건을 깨트렸어. 일부러 깬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무례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물론 그건 힘겨운 문제죠. 그건 그래서 아예 그래서 그건 기질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집에서 가자 피해를 다른 사람 물건을 깨트리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어, 내 집안에서는 아이를 혼낼 문제가 아니라 깨질 물건을 없애줘야죠. 내 아이는 그런 아이니까 깨질 물건을 미리미리 없애줘야죠. 그렇게 되면 그 활발함이 그 멈추지 않은 에너지가 되거든. 막 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질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칭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주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의 성격은 기질이죠. 어쨌든 주어진 특성이니까 유니크한 다른 사람과 다른 그거는 굳이 어디에 놓이면 보통은 어디 한 곳에 자기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막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비님의 기질은 굳이 끝을 확인해봐요. 항상. 근데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돼. 그래서 아비님은 칭찬도 많이 받고 욕도 좀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항상 여러분들 자신을 부정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을 이 조직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행동이 아니잖아. 그래서 근데 아비님 끝을 확인해봐. 여긴 끝을 이렇게 부딪혀봐요. 그러면 여긴 가시가 있어. 그러면 가시가 있다는 건 뭐야? 내가 여기 지금 가시에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데는 또 두드려봐. 그럼 여기 못이 있어. 그럼 못이 찔리는 거야. 그럼 근데 못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 근데도 내가 굳이 확인해 봐야 돼 가서. 근데 요 비유는 조금 적절치 않고 이게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이에요. 사람과의 대화에서 아비님이 난 되게 소심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되게 주눅 들어있고 워낙 뭔가 된 일이 결과도 또 딱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펙과 실력만 강조하는 사회에서 내가 스펙과 실력이 거의 없는 세상이 원하는 실력은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깡다구가 있다 그래도 한 20년 30년 넘게 밟히다 보면 주눅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뭔가
그리고 또 아비님은 이타적이고 그래서 그런 기질이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아비님이 끝을 확인한다 그랬잖아. 항상 안 그런 다칠 걸 알면서도 굳이 확인을 해봐야 돼. 지금도 봐봐. 차단당할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차단당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알면서 다 머릿속에 예상을 하면서 굳이 차이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는데 아비님은 알고 한번 당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비님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을 만나건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조직에 들어갔어. 상사가 왔어. 그리고 상사의 상사가 왔어. 그리고 상사가 건드릴 수 없는 국회의원이 온 거야. 난 일개 직원이고 때론 알바야. 근데 다들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게 근데 국회의원이고 뭐시고 나는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하는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못 받아들이고 폭발하는지를 굳이 확인해 봐야 돼. 아니, 이거는 싸가지 없으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비님이 말하는 건 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례한 건 무조건 나쁜 거지. 무례하다는 게 아니고, 일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나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디까지, 그러니까 누가 만약 얘기를 했어. 야, 니들 먹고 싶은 거, 예를 들면, 간식을 어디까지 간식을 야, 니 먹고 싶은 대로 사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은 그게 좀 어려워. 한국은 카드를 딱 주면서, 야, 니 먹고 싶은 대로 사와. 여기 몇 명 있어. 좀, 한국은 좀 가오 잡는 문화가 많아가지고. 뻔히, 근데 거기서 그러면 뭐, 알아서 처신을 못하면 그 데미지가 다, 그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아비님은 다 사오라 그랬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엿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맞아. 팩트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신이 검증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굳이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조직사회는 내가 좀 맞지 않아요. 그거는 한국 조직사회는 아비님이 맞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요. 왜냐면 나는 상사의 끝을 확인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그게 상사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아. 근데 아비님이 배운 건 뭐냐면, 그리고 결론도 좋아요. 근데 결론도 나중에 좋게 돼. 그러니까 아비님이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내가 그런 기질이고 내가 무례하지 않은 선안에서 말이에요. 무례하고 그렇다고 해서 들이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무례하고 싸가지 않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여기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그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끝까지 확인해 본다고. 카드 주면서 10명분 간식 네 마음대로 사와. 나 분명히 말했다. 마음대로 사오라고. 그러면 진짜 그거 정말 힘들어. 그렇다고 너무 적게 사오면 적게 사온 대로 욕먹고, 많이 사오면 많이 사온 대로 뒷말 들어오고. 그 금액을 어떻게 하냐고. 그 상황에 맞게. 또 그때 달라. 그때 달라. 그리고 그날 기분, 그날 회의하는 안건 따라서 또 기분이 다르네. 금액도 달라. 근데 하긴 해야 돼.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스스로 타협하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넘어가요. 근데 아비님은 그럴 때 확인을 해봐요.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치까지. 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아비님은 굳이 그거를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짠하니까 어떻게 이런 이벤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굳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 내 기질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확인해 보려. 근데 이 기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적으로는 참 좋아요. 일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비님 실제로 경험됐고 아비님하고 1년 정도 같이 일하게 되면 모두가 제자리를 잡아가서 일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나 아비님이 세상을 배웠죠. 사람은 약하다 강하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 강해. 자, 사람은 자, 답 써봐. 이젠 배워야지.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야. 사람은 약하다. 적어도 지금 채팅을 남긴 사람들은 다 치세요. 사람은 약하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이 제일 무서워질 거라니까. 사람이 사람을 제일 꺼려하고 피해가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와요. 그렇다니까. 근데 사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왜 저러는지 아니까. 얘기했지? 아비님이 이 한계까지 푸시하는 그것 정확하게 일이니까 어디까지 얼마만큼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은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고 예측 수치는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 말한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랬을 때 일로는 참 좋죠. 그리고 아비님은 무례하지도 않게 하니까 처음에는 흔들림과 지진이 있어도 아비님도 욕먹고 하지만 욕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기질이니까. 욕먹어도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비님이 처음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진짜 사회 부적응 아닌가? 내가 진짜 이상한 놈 아닌가? 근데 내 기질이 그래. 그래서 아비님 자신을 인정하기가 참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잘 돼. 잘 되는데 일도 잘 돼. 그리고 아비님과의 관계 끝도 좋아. 다 좋아. 해피엔딩. 왜냐면 아비님은 지혜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를 배워가는 중이고 지혜를 배웠으니까 처세를 아니까 다 좋은 쪽으로 해결되게 돼요. 그리고 일 효율도 오르고 모두가 좋아하고 그렇게 돼. 그런데 아비님이 뭘 느꼈냐면 그럼 이거 좋은 거네?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근데 아비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비님은 한국 조직사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결과가 좋은데요?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모두가 없던 팀워크도 생기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아비님 같은 사람이 조직사회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배운 것과 아비님으로 배우는 것이 확 나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밥그릇에 피해만 없으면 돼요. 내 오늘 일에 그냥 피해만 없으면 돼.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들 열심히 제대로 잘 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아니 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그 관심은 있어. 관심이 없진 않아. 그러니까 아니 모두가 물어봐. 다들 일은 잘 하고 싶어 해. 일은 잘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근데 그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게 참 힘든 건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겠다. 효율적으로 잘 되면 좋지. 근데 안 돼도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잘 돼서 좋고 그렇게 좋기도 한데 뭐 아니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면 좋지. 그러면 모두가 효율적인 걸로 가면 좋잖아. 근데 효율적인 거 당연히 좋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효율적이지 않아도 별 상관없어.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비님이 그리고 또 그래야 맞아. 관심이 없다기보다 원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원하지 않는 거였거든. 아니, 또 이렇게 애매하게 끝나면 안 돼. 어쨌든 변화를 원하지 않아. 좋아지는 거 좋지. 근데 안 좋아도 별 상관없다는 거. 맞아요. 별 관심 없는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만 일단은 칭찬받고, 물론 욕도 먹었지만, 근데 지혜가 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칭찬받고 저만 퇴사하는 거죠,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더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비님은 그 회사에 몸담으려고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혼자 열성 부리도 혼자 오지랖 떨다가 썬님도 나름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열심을 안 받아주고, 그리고 그거 억지로 받아들이게 해서 열심히 받고 나도 결국 들리는 소리는 나 혼자 생쇼 한 거야. 지가 좋아서 한 거지. 근데 저 말이 대부분 상처를 받지만 아비님은 맞아요,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흘러가는 꼴을 못 보겠어.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 나는 내가 일하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피해, 그리고 이간질 이런 거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고, 나는 적어도 내가 일하는 곳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왕따가 되지 않길 바라고, 나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일방적인 무언가 힘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비님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사람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그 힘의 균형을 맞추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말씀드렸죠.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라고. 왜 그렇게 오지랖 떨어? 그런다고 세상이 알아줘? 여러분들이 들을 말. 그런다고 세상이 알아줘? 여러분들이 늘 힘 빠지게 하는 말. 오지랖 떨지 마. 너 혼자 이래?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아? 다 똑같아. 다들 그렇게 시작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애쓰지 마.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너무나 저항할 수 없는 무게의 말. 그 말에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1시간 늦게, 2시간 늦게 퇴근하고 이런 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왜 그러냐고. 그럼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 편해요. 지금 이 순간 뿐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내가 일하는 순간 뿐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난 그게 내 마음 편해. 난 그래야 돼. 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냥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또 혹시나 그래서 아비님은 항상 잘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혹시 이렇게 잘리게 되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왜냐면 그 대가니까. 잘리기를 두려워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잘리기를 두려워하면 나다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 말씀드렸죠. 이게 나야. 이 기질이나 이 어떤 그거를 따라하면 안 돼. 안 그러면 일진들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그런 것들 멋있다고 이렇게 추앙하게 되는 거야. 그게 나의 기질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무례하지 않도록 다듬어질 뿐인 거지.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을 늘 달고 살았어, 진짜. 그렇게
8개월, 7개월 정도를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7개월, 8개월을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짓들이 아니, 그냥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사람들한테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드라마틱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든 아비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고. 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야, 조금만 견디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안 변한 것도 많아. 안 변한 곳은 거의 없었다. 안 변한 곳은 거의 없었는데 맞아. 안 변한 곳은 거의 없었어. 왜냐면 사람이 약하다는 걸 여기서 또 증명하는 거야. 아, 어쨌든 꾸준히 하니까 꾸준히 한 건 강한 거잖아. 꾸준히 난 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난 그렇게 해서 한 거야. 그리고 욕도 많이 먹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개월 후에는 변하는데 7개월 동안은 직살나게 욕 먹는 거야. 잘나면 잘난 대로 질투받고 못나면 못난 대로 계속 밟히고. 근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드라마를 생각하는 거야. 이 주인공은 이렇게 멋있게 했어. 이럴 때 가오 잡고 멋있게 대사 쳤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건 말건 나는 이렇게 하니까 편하니까 하는 것뿐이야.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으니까. 그 사회가 그렇게 되건 말건 조직이 변하건 안 변하건 그냥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내 마음이 편해. 근데 그리고 또 이건 반대의 경우. 그런 나를 보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와요. 내가 수락만 하면 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아비님이 가난하게 살지만 기회가 없었던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특이한 게 지속되면 대단해 보이나 봐. 4차원도 지속되면 뭔가 신기해 보이나 보지. 그래서 기회가 와요. 더 좋은 기회가 와요. 굉장히 내가 수락만 하면 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을 정도의 기회가 와. 근데 그때 떠나죠. 왜냐하면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면 이제 나다울 수가 없게 되잖아. 이제는 나에게 한 자리 주고 이제 나에게 정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어디 라인을 타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전형적인 드라마 봤잖아. 미생 같은 드라마 보면 일은 딱 대리 과장까지예요. 일은 대리 과장까지 열심히 하는 거고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거기서부터는 전부 다 정치거든. 이 정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다우면 망하는 곳이. 내가 나다우면 가장 빨리 도태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아비님은 이제 그때가 알거든. 그걸 수락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다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만두죠. 그건 오히려 나에게 그만두는 신호고 또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너무 섭섭해하고 이해를 못하죠.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아비님이 말씀드렸죠. 생명의 기준으로 사는 것과 세상의 기준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직장 내에서의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 마음 편한 대로가 없지. 여러분이 없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편한 건 그냥 하루 종일 테레비 보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게 다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거는 여러분다운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자식이 옆에 있는데 하루 종일 테레비를 본다는 것은 그거는 자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있고 아비님은 나답게 산다는 거냐. 그럼 먼저 나를 알아야 될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문제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정치를 하면 내 영혼이 죽어. 나는 성공하겠지. 아비님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득과 힘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쳐내고 잘라내고 우위에 서고 비교하고 트집 잡아놓고 때로는 도태시키고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비님의 영혼은 아비님의 영이 죽게 돼요. 하나님은 성공보다 무엇보다도 영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우주 만물보다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 왜? 명예도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고 부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영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내가 잘 살겠지만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영이 내 영이 죽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다울 수 없는 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좋은 게 있어도. 때로는 아무리 싫은 게 있어도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난만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물론 불행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언제나 부하든 가난하든 고요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그 조용한 평안함. 그 조용한 평안함을 왜 가져야 되는데요? 신은 살아계세요. 고요한 평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신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어요. 하늘에 신이 있어서? 아니, 이 세상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늘이거든. 여러분 하늘 보면서 한숨 쉬잖아. 하늘이나 봐야 겨우 한 번 숨이라도 쉴 수 있잖아요. 옆에 보면 뛰어댕기지, 같이 뛰지, 땅 보면은 어둡고 절망뿐이지, 지저분하고. 오직 여러분들이 한 번의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건 하늘 보는 거거든. 요즘에는 하늘도 망가져가고 있지만. 그 고요한 평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신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여기 왜 태어났을까? 많이들 그러더라. 난 존재감도 없고 여기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살고 살리다. 그게 사한 거예요. 그걸 살고 나면 이제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맡겨지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신은 살아계시고 신이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 디자인하셨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여러분들 할 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악의 세력은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로 하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다울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안 보도록, 못 보도록. 그러니까 뭐 애쓰지 마, 뭐 너가 넌 쓰레기야, 뭐 너는 너 같은 건 잉여야, 뭐 저 많은 인구들을 봐. 그래서 이 지구의 민폐는 인간들이야. 인간은 바이러스야. 우글될 뿐이지.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갑자기 우글대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보겠어요? 우글대는 걸 보겠어요? 그러면서 광장에 모이는 머리 까만 수만 명이 모입된 벌레 같은 장면들, 경기장 속에 숱하게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 네가 특별하다고?
이 사진들을 봐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 그 군중들의 폭동스러운 모습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자꾸 단체를 보게 하고 우글대는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영화에서도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인간은 우글대는 그냥 벌레 덩어리라고. 그런 먼지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제든 아비님을 툭 건드리면 우르르 나오는 그 얘기들. 자, 1부 끝. 아니, 이제 1부 원래 이 얘기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맞다.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아, 맞아. 그 얘기가 나왔구나. 아비님이 이걸 차단당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차단되는지를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20년, 한 25년 겪고 나니까 이제 변수들이 줄더라. 이제 하도 찍으니까 여기 피가 철철 흘러도 피도 닦지 않고 막 하도 철철 지나니까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변수가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툭 건드리면 우르르 나오지 않아요. 툭 찌르면 우르르 나오잖아. 마치 준비된 듯이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살리다를 할 수 있는 신이 보시는 자격증이 주어진 거지. 누구나 따는 자격증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유니크한 자격. 자, 그래서 아비님이 이 차단 얘기가 나왔구나. 차단을 알고 있었지만 한번 당해보고 싶어서. 그렇지만 막 무모하면 안 돼. 그래, 혹시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제 녹화를 같이 해놨어요. 녹화 영상을 같이 해놓고 이제 그 세 개를 합치면, 대신에 문제는 편집하려면 이걸 합치면 되는데 아비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순 반복이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리는 걸 하려면 싫은 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을 차단을 당하기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차단되는지를 한번 당한다면 한번 같은 말이네요.